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예, 오늘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 작가는 제레드 쿠니 호바스, 역자는 김나연, 출판사는 토네이드입니다. 예, 작가는 제레드 쿠니 호바스 박사로서 인간의 학습, 기억, 뇌, 자극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뇌과학 분야의 젊은 스카고로 명성을 얻었고, 현재는 멜버른 대학을 비롯한 150개 이상의 전세계 대학에서 활발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뇌과학이 일과 성과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뇌과학이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 강의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멘탈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를 원하는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은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영향력을 전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의 답은 그의 머릿속에 있다. 호바스 박사는 이 책을 통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모든 일과 삶은 결국 사람에 대한 알미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 방식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열렬히 반응하고 미혹되는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는지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머릿말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그림도 있고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대화가 아니라 과학이다. 예, 커뮤니케이션은 대화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들은 그 광고의 그 카피라이터가 생각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여러분들도 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예. 이 책의 서두에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을까? 내 생각과 의도를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임팩트 있고 설득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교사가 선생님이 되면 된다. 인생의 곳곳에서 우리는 늘 뭔가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 더 나은 교사, 더 뛰어난 교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들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내가 가진 생각, 지식, 전략, 통찰, 철학, 진심 등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성공하는 삶의 첫걸음을 뗀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더 나은 교사가 되는 탁월한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명확하다. 나를 뛰어난 교사로 만들어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가장 잘 배우는 방식으로 가르칠 때 가장 뛰어난 교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곧 이 책의 핵심 요지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그들의 눈에 띌 수 있다. 그들에게 내 존재와 내 뜻을 각인시킬 수 있다. 그들에게 탁월한 영향력과 설득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식을 알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모든 목표 열쇠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다. 뇌과학이 만들어내는 흥미진진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의 메커니즘을 탐험하고 나면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고 사로잡고 마침내 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말솜씨나 언변이 아니라 과학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뛰어난 설득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을 얻으려면 먼저 사람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무엇을 가장 잘 배우고 기억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극적으로 마음을 바꾸고 행동에 옮기는지 등등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피카소처럼 다양한 화풍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실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아주 단순하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커뮤니케이션은 말이 아니라 과학이기 때문이다. 예,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가? 매력적인 설득력을 갖고 싶은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싶은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싶은가?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은가? 나를 차별하고 싶은가? 말을 멈추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라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한 가지에 집중하라. 제2장 두 가지를 결합하라.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2장 마지막은 분산하라. 연석과 망각 사이에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12가지 장 중에 제1장 한 가지에 집중하라, 제2장 두 가지를 결합하라, 그리고 마지막 12장 분산하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읽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제1장 한 가지에 집중하라. 듣기와 읽기 사이. 무언가를 읽는다는 것은 침묵의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영국 작가 찰스 램이 말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는 독서를 조용한 활동으로 간주한 경향이 있다. 사실 7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책을 읽는 행위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도서관은 평화로운 안식처라기보다는 떠들썩한 잡담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철학자 아구스티누스는 고백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브로시우스가 책을 읽을 때면 그의 두 눈동자는 문단을 오르내렸고 귀를 기울여 의미를 찾아냈다. 소리내어 읽기는 인류사 대대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문명에서도 어디에나 존재한다. 대학 강의, 그리고 교회 예배는 어떤가? 예배란 보통 둘로 모인 신도들이 소리내어 읽는 행위를 말한다. 학회 포럼, 정치 연설, 심지어 직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회의 역시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소리내어 읽는 고대의 전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말 묵독이란 것이 소리 없는 읽기일까? 잠시 생각해보자. 지금 어떤 문장이든 한번 눈으로 읽어보라. 그와 동시에 문장을 읽을 동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해보라. 그렇다. 아마도 당신은 뭔가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은 문장을 읽을 때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있다. 듣고 있는 목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수백 개의 충돌하는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들의 볼륨은 오직 하나만 제외하고는 제로에 맞춰지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무의미한 소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대화가 가능하다. 뇌과학은 당신이 듣기와 읽기 중 한 가지만 집중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집중하기는 하는가? 우리는 대체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한다. 멀티플레이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흐름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뇌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신경과학자로서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 사람들에게 내 뜻과 내 생각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그들을 한 가지에 집중시킬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싶다면 그들을 한 가지에 집중시킬 줄 알아야 한다. 예, 말하는 저도 두 가지를 동시에 멀티플레이어로 잘 하지 못합니다. 뭔가 한 가지를 한 번에 할 때 그나마 잘할 수 있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 다음은 제2장 두 가지를 결합하라. 시각과 청각 사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채용 내용 중에 그 편의성과 구체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각적인 이미지는 놀랍도록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든 문학 작품 속 캐릭터에 관한 묘사글을 읽는 데는 30초 정도 걸렸다면 캐릭터에 관한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는 0.2초 정도 걸린다. 잠깐만 하면서 당신은 불평할 수 있다. 처음부터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괴물이라고 간단히 묘사할 수도 있었잖아. 그러나도 즉시 이해했을 텐데. 분명 맞는 말이다. 그리고 당신의 불평은 우리 두 번째 주제, 즉 구체성에 관한 것이다. 구체성은 20세기 동안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수십 가지로 변형되어 왔다. 작가 메리 셀리의 첫 장편 소설에 등장한 이래 1931년 영국의 제임스 웨일이 감독이 만든 프랑켄슈타인에서 열렬한 보리스 칼롭, 멜 브룩스 감독의 1974년 영 프랑켄슈타인에서 코믹한 괴물로 연기한 피터 보일, 1994년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보여준 해체적인 괴물 캐릭터 로니 키니어가 드라마 페니 드레드, 시몬은 창백한 괴물의 일까지 내가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변천사에 관한 길고 긴 설명을 시각적인 이미지 없이 이어나갔다면 이를 읽는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서로 동일한 이미지를 돌렸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예, 여러분은 이 프랑켄슈타인의 얼굴을 본 적이 있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오른 이미지들이 우리가 듣는 단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진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면 모든 이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이해를 하도록 도와준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청각 혼자서도 제 역할을 다한다. 시각 또한 혼자서 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청각과 시각이 함께하면 그의 역할은 각각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각각의 역할을 통해 얻어진 가치보다 훨씬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12장. 12장이 뭐였죠? 예. 12장은 분산하라. 연습과 망각 사이. 종종 잠들어 있거나 잊혀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만물은 영원히 산다. 영국 소설가 헨리 라이트 헤그드가 말했는데요. 예, 에빙
1800년대 후반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초인적인 인지심을 발휘하면서 실험을 몇 년 동안 반복하고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발견한 것이 곧 망각국선이다. 망각국선은 밀림이 상당히 빠르게 모성해진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사람들은 24시간이 지나면 배운 것의 약 70%를 잊어버린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이러한 감수는 그 후 수평을 유지하면서 점점 안정기를 찾아간다. 하지만 뭔가를 배운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고작 20%만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꽤 불안하게 만든다. 다행히도 헤르만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를 추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물을 가장 잘 기억하는지도 알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서로 다른 간격을 정해 다양한 단어 목록으로 돌아가 다시 외우면서 이와 같은 학습이 그의 망각국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했다. 헤르만 에빙이 발견한 첫 번째 성과는 시간이었다. 단어를 외우는 데 전념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랫동안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이치처럼 생각된다. 두 번째 성과는 연습 시간을 짜는 방식이 그의 기억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연습을 한 번에 오랜 시간을 들여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그의 기억력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어김없이 망각국선이 곧장 나타난다. 반면에 한 번에 3시간 정도 몰아서 연습하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3일에 걸쳐 연습하면 기억력이 더 강화되고 망각국선이 줄으면 더 오랫동안 늦출 수 있게 된다. 즉, 헤르만은 연습 시간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방법을 통해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 예, 연구자들은 이를 분산 연습 또는 학습이라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연습이 장시간에 걸쳐 쪼개지고 분산되면 이는 동일한 양의 연습이 하나의 긴 시간에 주입되는 것보다 또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억으로 이어진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분산 연습 학습의 효과는 거의 모든 생물체에서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기본적인 정보 어휘에서부터 고도로 복잡한 기술, 비행기 조종술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모든 것에 분산 연습 학습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산 연습 학습은 기억과 학습에 관한 우리가 지금껏 발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분산 연습은 학습은 왜 효과가 있을까? 핵심은 다음 3가지다. 가변성.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연습에 집중할 때는 이 연습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맥락에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습을 간격을 두고 여러 개의 짧은 세션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 5일 동안 하루 1시간씩 각 세션이 서로 다르고 독특한 맥락과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맥락과 상황의 이 모든 변화가 더 깊고 참신한 의미적 기억들을 형성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접근과 전달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회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연습에 집중할 때는 오직 한 번만 기억을 회수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깊은 기억을 형성하는 열쇠는 여러 번에 걸친 회수뿐이다. 연습을 간격을 둔 여러 개의 짧은 세션으로 나눌 경우 하나의 기억이 여러 번 검수되었다고 다시 시작된다. 관련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오두막으로 가는 길을 많이 오갈수록 그 길은 더 단단해지고 밀림의 디뎌픔을 훨씬 더 오랫동안 방해한다. 통합. 우리가 아직 이 책에서 탐구하지 않는 개념이 바로 기억의 통합,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다. 기억은 암호화, 저장,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암호화가 새로운 정보를 뇌에 들여보낸 것이고 저장,
이 정보가 자리 잡을 공간을 뇌 안에서 찾는 것이라면 통합은 이 정보가 자리 잡은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자리에 묶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이 있어야 미래에 그 정보를 찾는 일이 더 쉬워진다. 어떤 연구자도 통합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100%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통합은 대부분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난다. 잠이 들면 뇌가 느려진다. 그러다가 때때로 격렬한 활동의 짧은 폭발이 일어난다. 이러한 폭발은 그날 학습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뇌가 재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 중의 새로운 기억, 암호화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 뇌의 한 영역을 찾아내고 저장, 그 뇌의 영역은 저장한 정보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여러 번 관련 기억을 재현한다. 통합. 아마도 꿈이란 의식에 도달하는 이러한 재현들의 조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통합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통합의 과정은 대체로 완료되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우리는 운이 좋게도 반복적인 검색 개수를 통해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력하면서도 영원한 기억을 만드는 완벽한 분산 일정은 무엇인가? 짐작했겠지만 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연습 세션의 개수, 각각의 기간, 세션 간의 간격 등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것이다. 단순한 기술 연습에는 복잡한 기술 연습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세션이면 충분할 수 있고, 어떤 기술이든 고도의 숙련이 목표라면 처음 계획한 세션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 세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신적 기술학습에는 신체적 기술학습보다 더 많은 세션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법칙이 있다. 마감일 분산 지연. 여기 보면 마감일이 매주, 분산 지연은 매일 1회, 다음에 매달, 매주 1회, 매년, 매월 1회. 예를 들어 꽃다골 프레젠테이션 같은 특정한 목적을 준비할 때는 마감일에 맞춰 연습 일정을 짤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이 일주일 남았으면 전날 밤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 매일 연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한 달 남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라.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연습하라. 마감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 모든 스케줄을 하나로 연결하라. 시작할 때는 매일 짧은 연습 세션을 시작한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각 연습 세션 사이에 점점 더 넓은 간격의 추가를 시도하라. 이틀에 한 번, 매주 한 번, 격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강력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단 한 번의 짧은 연습만으로도 충분해질 수 있을 것이다. 성과와 성장 수준을 기록하라. 분산 연습.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어에 집중한다. 분산. 하지만 두 번째 단어인 연습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분산 연습의 모든 장점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실행할 때 발생한다. 새로운 연습을 분산하는 것이 기억력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따라서 당신이 지금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면 이를 분산시키기에 앞서 충분히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분산 연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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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e make perfect.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30일 동안 하루에 1분씩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루에 30분 동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연습은 매우 실질적이어야 하고 당신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연습은 지금 당신이 공부하고 있는 기술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30분의 연습 세션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복잡한 컴퓨터 코딩을 연습하려면 한 번에 4-5시간의 세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벼락치기나 단기적 집중학습은 그 효과가 곧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분산 학습의 경우에 시간이 흘러야만 명백해진다.
그러다 보니 분산 연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나 학습이 단기적으로 성취되는 경우는 드물다. 외국어 회화에 유창해지려면 반드시 장기간에 걸친 분산 연습을 해야 한다. 30일 생활회화 완성, 3개월만 집중하면 말문이 열린다와 같은 슬로건을 내서 공부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을 때는 그것이 단기적 과제인지 장기적 과제인지를 먼저 파악하라. 그리고 장기적 과제라면 분산시켜 연습하라. 분산 연습을 하는 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 성장 수준을 기록하라. 그 기록, 노트 메모, 연습 전과 연습 후를 찍은 사진, 영상 자료들 등은 분명 분산 연습에 관한 당신의 의지와 열정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 아주 의미심장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습을 분산할 경우 기억력이 강화되고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 예, 요약하자면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잊어버린다. 망각 교수는 연습 세션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늘림으로써 급격히 속도가 느려진다. 이를 분산 연습 효과라고 부른다. 지속적인 분산을 통해 연습 세션의 간격을 점점 더 멀리 떨어뜨릴수록 기억력은 강화되고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 분산하라. 벼락치기나 망각 곡선을 가장 빠르게 만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수업을 몰아보는 것 또한 벼락치기다. 학습보다는 연습에 분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마지막을 위해 복습을 아끼지 마라. 처음부터 완벽을 요구하지 마라. 다른 전략들과 분산을 결합해보라. 로써 이제 이 책은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라. 예, 저도 이 12가지 장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거. 예,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하지 못하죠. 매번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고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 이야기한 분산 결국은 계속 반복하고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외국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하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공부를 하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에 한 가지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분산 연습을 활용해서 망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소규의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반갑습니다.